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그죠? 야, 이제 원서를 쓰네요. 다음 주에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근데 안 올라갔다, 그죠? 28,000원이네. 그대로네. 경기도 안 좋은 데는 깎아주지. 그래도 저쪽 사람들은 적절합니다. 저것도 뭐 비싼 게 아니라고. 자, 공부는 좀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잘 보냈어요? 실력이 쑥 올라갔을 건데. 일단은 가끔은 그죠, 아무도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맞죠? 혼자 계획대로 딱 이렇게 진행하는 게 필요한데. 자, 지지난주죠. 130페이지에 확인 설명 맞죠? 여기부터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금지행위 앞에까지 했던 거 맞죠? 자, 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에서 기억할 건 이제 몇 가지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하고 딱 줄여서 힘내세요 해놨네요. 81일 남았어 이제. 많이 남았네 아직까지. 그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확 빨리 쳐비고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예.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안 되고. 자, 가겠습니다. 일단 요 확인 설명은 기억하실 게 설명상하고 설명서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시점이 일단은 의뢰시하고 거래시로 나뉘더라, 그죠? 의뢰시에는 설명이죠. 설명이고 설명의 상대방 등등 다 일방입니다.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연수 확인은 500원 할 때 이 확인입니다. 연수 확인은 500원 할 때. 그리고 거래시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일방이 아니라 그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재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까지 이렇게.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한다 할 때 일단은 주체는 그죠? 개공이죠. 그 문제를 봤을 때 이 주어는 반드시 커팅해야 됩니다. 누가라는 건 제일 중요하거든. 누가 행위 주체.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개 보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개공의 위반은 뭐였죠? 500가였죠. 소공 그러면 그냥 자격정지입니다. 기억하실 건 자격정지.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을 한다. 의뢰시 언제까지 할까요? 중개 완성 전에 합니다. 그죠?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대에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 가지고 설명이 3개 있습니다. 이 확인 설명, 그 다음에 자료 요구 불응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중개 완성 있죠? 중개 완성 시 설명. 설명대에는 뭐가 오더라? 하고가 와야 됩니다. 설명하고. 설명에 대한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교부한다? 제시까지 요렇게 딱 2개. 그리고 확인 설명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확인 설명 사항이 몇 개 있더라? 9개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은 몇 개 있을까요? 7개. 차이가 나는 건 몇 개? 2개. 2개인데 그 중에 핵심은 뭐였죠? 보토저였죠. 원래는 보수하고 조세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뒤에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데 공법상 제한은 공통점이고 토지 이용 계획이 차이점 해서 보토저 해가지고 3가지. 그러면 이 확인 설명에 대한 조사 확인이 있는데 조사 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있죠. 실제 관계, 그 다음에 상태, 그리고 환경까지 실제 상환 그랬죠. 네, 실제 상환입니다. 실제 상환 해가지고 여기 요건 확인 설명서에서도 중요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실제 상환.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하는 거 실제 상환 아셨죠? 실제 상환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환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 요구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죠. 필요한 경우라는 말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불응시는 뭐 한다? 불응한 사실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죠? 누구에게? 매수인, 그죠? 임차인,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불응시 역시 설명을 하고 설명 뒤에 하고 뭐 한다고? 설명서 기재입니다.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역시 요거 하고 여기까지. 근데 이건 매도인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아니죠, 그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뭐다? 그게 주의하셔야 될 게 확인 설명에 대해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협력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말은 협력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협력 안 하면 이렇게 근거를 남겨두거든요. 근거를 남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기억나시죠? 전속중개계약서에 보면 개공의 의무가 있고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있죠. 개공의 의무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의무가 있었고, 그러면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협력해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각각 개별 규정에서 확인 설명 의무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간접적이란 말은 뭐냐면 해석상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주어진 의무고, 그러면 확인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화시키죠. 확인 설명서입니다. 서면화시킨 게 설명서고, 그럼 이 설명서에 나오는 시점은 설명서에 그죠? 작성되는 내용에 기재되는 항목들의 시점은 중개 완성 시입니까? 중개 완성 전입니까? 전입니다. 왜?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게 설명서니까. 그럼 확인 설명서는 언제 쓸까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을 알까 모를까요? 그래요, 알아요. 그죠? 알죠, 당연히. 아는데 설명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예전 금액. 왜?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 거지.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서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실제 거래 금액을 몰랐어가 아니라, 아셨죠? 내가 이런 내용을 설명했었어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거로.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이제? 설명한 거. 그럼 의뢰인은 뭐 하겠어요? 네가 설명 안 한 게 얘기겠지. 맞죠? 설명한 내용을 체크했으니까 설명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뭐다 근거가 되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설명서의 작성. 설명서는 몇 개 있더라? 4종이 있습니다. 그죠? 4종류가 있고 영문 서식까지 있죠.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서공은 할 수 있죠. 중개보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요. 그러면 작성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서명 및 날인이죠.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및 이거 또는 아니고 서명 및 날인한다. 누가요? 개공은 서공은 맞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안 헷갈리고. 자, 서명 및 날인 개공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일에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는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넣을까요? 대표와 책임자, 대표 또는 책임자. 그죠? 대표 또는입니다. 또는. 대표와라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라고 틀린 질문 나오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공과 함께라는 말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왜? 그죠? 소공이 있다고가 아니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누구? 소공이요.
단계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인인 경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그죠?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중개 보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중개 보조는 이렇게 나오면 중개 보조는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 그죠?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답니다. 금지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는 누가 관여했죠, 지금? 소공이 관여했습니다. 서명 및 날인. 그러면 교부 보조는 누가 할까요? 그죠? 누가? 개공이. 몇 년요?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간. 그죠? 이거 보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교부 안 하면. 그죠? 괜히 고민할 거 없어요. 하여튼 너무 일단 고민하는데 하실 필요 없고 업무정지, 교부 보존. 근데 이게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는 따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여기 보존해야 된다 그럴 때 보존하는 건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아셨죠? 여기까지. 이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 최소한 기억해야 돼. 그러면 설명서가 나오겠죠? 설명서 딱 그러면 설명서의 구성 기억하십니까? 매우 뭐로 되어 있더라? 일단은 표지 부분이라고 하는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 자료에는 등기 권리증이 있다 없다? 등기 권리증은 근거 자료로 규정되어 있다. 맞죠,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 자료란에다가 뭘 적어요? 불응시. 저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했을 때 기재하는 란이 확인 설명 자료란입니다. 그리고 1 해가지고는 뭡니까? 기본 확인 사항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8번까지. 이거 누가 조사 확인할까요? 개공이 조사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부 확인 사항이죠. 9번부터 몇 번까지? 12번까지. 요거 실제 상환 기억해야 되죠? 실제 상환입니다.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는 고지받은 사항을, 그죠? 고지받은 사항을 상태와 환경은요,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응시 기재한다 그랬죠. 아까 설명서 불응시. 자, 실제 상환. 다음 중 기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죠?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름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입지에는 뭐가 들어있고, 그죠? 그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 권리관계 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건저당 채권 최고액, 장기 수성 충당금 처리, 그죠? 그리고 또 경공매 특이 사항 같은 거. 그리고 상태는 항목이 몇 개 있을까요? 상태 두 개입니다. 크게 내외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까지 이해하겠죠? 세부. 그리고 기본 확인 사항 할 때 이번에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권리관계입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어디 항목이죠? 기본 확인 사항이죠. 기본 확인 사항 중에 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란에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민간 임대 등록 여부. 근데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 사항이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억할게. 기본 확인 사항에 권리관계란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있고,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차임 증액 있죠. 몇 %? 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리고 의무적인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의무 임대 기간 동안 8년, 4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이라는 것까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처음 나온 거니까. 그래서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권리관계의 항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중개보수 등입니다. 이게 13번 항목이죠. 중개보수 등 딱 그럼 기억나시는 게 뭐였어요? 거래 예정금의 기준, 정확한 산출 내역,
부가세 별도 딱 세 개만 하면 돼요. 중개보수라고 할 때 아셨죠? 이건 뭘 기준한다? 거래 예정 금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략적 사항입니까? 정확한 산출여익입니까? 정확한 산출여익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 별도. 부가세 포함은 토탈에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계약 아셨죠? 예. 분양권 있었잖아요, 그죠? 공급계약, 전매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명 날인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재요령, 작성 요령이면 작성 요령. 작성 요령 그럴 때 다 일식 있죠. 그러니까 설명서가 몇 개 있더라. 대상물에 따라서 네 가지로 그죠 구분됩니다. 일식 뭡니까? 주거용 건물. 이식 비주거용 건물. 삼식 토지. 그리고 사식까지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일식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도배 있죠. 또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있었죠. 입지 중에 뭡니까? 입지 중에 도로, 대중교통, 예? 맞습니까? 쭉 가는데 여기 일식에만 있는 거는 맨 끝에 있는 거 뭐? 교육, 판매, 뭐까지? 의료시설까지. 요건 어디에 있더라? 일식에만 있더라, 그죠? 예, 도배, 환경, 입지까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방 있죠? 소방 중에서 뭐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있다 그럴 때 제외 포함 있었죠? 뭐 제외? 예.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기억하십니까? 비선호 시설까지. 자, 이렇게 지금 나누는 이유가 한번 보시라고요. 도배 환경하고 이건 없죠? 다 없죠? 입지는 있습니다. 입지 있습니다. 여기도 입지가 있죠. 자, 그러면 입지 가운데 1, 2, 3식 공통은 뭘까요? 뭐 접근선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계는요, 도로 대중교통에다가 뭐까지? 주차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식, 2식 공통이 뭐죠?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는 공통이죠. 좀 거슬러 가는 거 아시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입지 항목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은 이 시계 있죠? 이건 건물에만 있습니다. 이거는요, 소화전, 그 다음에 비상벨 같은 거. 요거.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없어요, 이 시계. 어디 있어요? 3시계. 예. 이렇게. 자, X 합시다. 그러니까 1시하고 3시계만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지 해가지고 1, 2, 3시계 있죠? 뭐도 또 있어요? 토공. 토공도, 여기는 뭐죠? 없고. 그러니까 구분해야 될 게 작성할 때 1시계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1시가 어디? 1, 2, 3시계 있는데 뭐가 없다? 토공하고 입지는 1, 2, 3시계에 들어가고 어디 없다? 4시계만 없는 거. 아셨죠? 네, 구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 이것도 왜 이걸 언급한다 그랬죠? 제가 주로 차이를 물을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차이를 묻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작성 요령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했어요. 일단은 대상물이 뭔지.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이 있죠. 계약 방식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를 구분하라 그러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 제외되는 게 있고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은 제외되는 게 뭐였습니까? 조세 항목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거는요, 토공,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 가격까지. 자, 일단은 설명하고 설명서 가지고 최소한 자꾸 많이 물으니까, 그죠? 항목은 많이 묻는 거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최소한 뭐
저기서 여기까지 뭐 세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꼭 좀 잘라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가 나와요. 설명서 이 정도까지.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여기 설명서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그럴 때 주의하실 건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은 뭘까요? 제재가?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에 이중계약서는 뭐더라? 상치만입니다. 그러니까 상치만이죠. 이것도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보통 제재가 세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치와 1대1, 이중사무소는 상치와 1대1, 이중계약서는 상치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X라고? O니까 지금 기억하시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라는 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업공유사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개공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면이 법정 서식은 없죠. 예, 정해진 바 없고 백지상으로 작성이 돼야 안 돼? 돼요. 아셨죠? 됩니다.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9가지 필요계획 사항이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누가요? 또 뜬금없이 뭐 협회가 나오고 그죠? 뭐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는 서식이 2개 있어요. 뭐하고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예, 거래계약서하고 2개가 있어요. 권장사항이라는 말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까지만 알면 돼요. 예, 딴 거 없어요. 거래계약서 그럴 때 위반했을 때 제재. 이중계약서인데 주로 나오는 게 뭐더라?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있죠.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바로 요겁니다. 이중계약서입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하고 같은 조항이 딱 들어있죠. 그래서 제목을 달면 이중계약서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별거 없어요. 딱 조금만 안 놓치면 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했을 때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거래계약서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확인 설명하고 지금 칠판에 보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냐? 그게 사실 중요하지 뭐. 그죠? 자, 그러면 뒤에 확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도 자, 적어보면 저건 다 아시는 거죠? 지워도 되죠? 제가 계속 지금 판사하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잘 못 외웠다 치더라도 보고는 알아야 돼요. 들으면 알아야 돼.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과목도 아니고 6과목은. 그러니까 보면 알면 돼. 저한테 물어요. 그 짝지한테 묻지 말고. 또 8월달에 모의고사 언제 쳐요? 8월달에? 이 진짜로 휴가를 잘 보내면 확실히 편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공부는 진짜로 그게 빨리 와닿아야 되는데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라는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될 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수업을 왜 듣냐면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 거 말고 그 나머지 여백을 채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험에서 나오는 거 그게 아니야. 근데 답을 찾고 안 찾고 이게 틀린 지문을 골라내는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베이스가 안 되면 다 튀지가 않는 거야. 오는 거 알겠죠? 배경도 없는데 갑자기 그림을 주된 포인트만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얼마나 뻥하겠어요 그거. 그죠? 풍경화에 아무 배경도 없고 정자만 하나 있으면 이게 그림이 여기에 정자만 그린 거야. 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배경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험만 딱 치자르면 저는 사실은 옛날에 그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부터 암기 달달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암기 달달 외워야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죽을책 해볼까. 그러면 성적은 나옵니다. 그거. 성적은 나와. 근데 문제는 항상 예상의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그게 달달달달 외워지질 않아요. 툭툭 튀질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듣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기본 베이스 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한테만 딱 집어가지고 다다달 시켜가지고 막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게 법제 30조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1항이 뭐냐면 과실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이 무과실책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럴 때 과실책임을 지고 무과실책임을 지는데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가 뭐냐면 사무소 제공 있죠.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 그리고 고용인 있잖아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데 무과실로. 근데 전제는 뭐냐면 사무소 제공받은 자 고용인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할 때 뭡니까?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시험지으로 보면 고용인의 과실 없이라고 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책임질까 안 질까? 안 집니다. 무슨 호금가. 그러니까 과실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자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죠. 자 책임 요건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중개행위라 해야 되죠.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의하고 뭐가 있죠? 과실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어떤 게 중개행위일까요? 어떤 게 중개행위다? 업무사행위 이퀄 중개행위. 그러면 어떤 게 중개행위라고 판단했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그죠? 예. 그리고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 판례 두 개만. 판례, 횡령, 전세금 편취. 근데 중개행위 아닌 걸로 가끔 나오는 예가 대표적인 게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가 자기의 뭐 오피셜인 걸로 그 기억납니까? 지문에 그거는 판례는 안 바뀌어요. 언급되는 판례들이 몇 개 수백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라고 하면 결론은 중개행위 아니다라는 거. 저 중개행위 아니라는 말은 책임진다 아니다? 아닌다. 그거 끝이에요. 그리고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하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택지로 조성해서 토지를 분할하고 그 차에 그건 집노죠. 그거 중개행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임 더하기 도급의 복합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 경우 좀 몇 개만 알면 돼요. 그건 중개행위 아닌 거고. 일단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중개행위고 과실입니다. 경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그죠? 그냥 과실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야 돼. 혼자서. 그죠? 고의 과실입니다. 말 그대로 과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손해가요? 예, 재산상의 손해가.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는 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위자료 X죠. 그리고 고의 과실과 재산상 손해 사이에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누가요? 의뢰인이. 그죠? 어디서 개공이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이거 실제로도 이게 개공이 나왔어요. 배상 책임 의뢰인이 즉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자 의뢰인에게 입증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합니까? 보정을 설정하죠. 보정 설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누구한테? 개공에게. 예외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등록은 안 할지 몰라도 그죠? 보정은 설정해야 됩니다. 모든 개공에게. 특수법이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부터? 등록 신청 시부터? 등록 후부터? 등록 후부터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후라는 의미가 뭐였죠? 그죠? 책임을 진다. 누구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과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그죠? 그럼 보정 방법이 나옵니다. 몇 개 있을까요? 3개. 종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방법이 3가지입니다. 이건 3가지가
자, 뭐 있어요? 보정보험, 또 공제, 그리고 공탁까지. 주로 이 공탁이 빠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공탁 그러면 기억나시는 거. 공탁은 전액을 임차하죠. 어디에 합니까? 법원에. 공탁의 승격은 변제입니까? 담보입니까? 담보 책임을 위한. 그리고 몇 년간 회수 못하죠? 예, 3년 회수를 금지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현금으로만 임차는 아니죠. 현금 또는 그죠? 유가증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방법, 보정금액이 있습니다. 보정금액은 종별 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법인일 때, 그죠? 법인이 아닐 때, 그리고 지역농협까지. 그러면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겸하는 경우에 보정은 얼마를 설정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여기 특수법인 있어 없어요? 없다는 말은 어디에 준한다? 법인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농협도 법인이 특수법인이죠. 그런데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 다르니까.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하고 어디? 분사무소로 나뉩니다. 얼마일까요? 2억 이상. 분사무소는요 1억 이상을 어떻게 한다? 추가로. 그죠? 추가란 말의 의미 더한다는 거죠. 분사무소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씩 1억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진다? 법인 전체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한 개 있다. 얼마까지 책임질까요? 3억까지. 법인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얼마까지? 3억까지는 법적으로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법인 아닌 자는요 1억 이상. 자, 지역농협 그러면 두 개를 제가 기억하시랬죠? 금액은 얼마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인데 등록한 때입니까? 언제부터? 천천히 보세요. 읽어봐요. 부동산. 자꾸 생각대로 읽지 말고 좀 똑바로 읽어봐요.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업을 하는 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이라고 당연히 보정 설정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셨죠. 얼마로? 1,000만 이상으로 딱 두 줄. 자, 그리고 이 보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의 한도를 의미한다. X죠.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지급 한도를 의미한다. O죠. 설정한 만큼 책임지는 거죠. 개공의 배상 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은 누가 질까요? 개공이 져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보험 가입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죠. 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됐죠? 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 그러니까 이게 중개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중개 의뢰인 보호가 주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보정을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설정하는데 보정 변경이 있죠. 언제 보정은 변경할 수 있다? 효력 기간 중에 보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죠. 보정 변경입니다. 그러면 효력 기간 중이라는 의미는 종전 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라 이 말이죠. 중복 가입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정 변경 시에 보정금 지급은 누가 책임질까요? 중개 행위 당시에, 중개 사고 당시에. 중개 행위 당시에 보정기관이 보정금을 지급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중개 행위 당시라고 안 나오고 사고 당시라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도 보정금은 공탁금은 몇 년간 회수 못한다.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이유는요. 보정금을 누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죠? 행위 당시에 보정기관이 보정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자, 그리고 보정제 설정입니다.
보정을 재설정한다.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할까요?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만료 2일까지, 만료 전까지. 만료 1일까지, 만료 전까지. 만료 1일까지입니다. 예, 만료 1일까지. 예, 그날까지 하면 돼요. 자동차 보험이 오늘이 만기예요. 언제까지 하면 돼? 오늘 자정까지 하면 되죠. 24시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인한 게 손해배상. 그럼 며칠일까요? 그래서 베이로 그랬죠.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공제는 재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에는 빠져나갔다는 거죠. 빠져나갔으니까 메꿔야 됩니다. 그게 보전입니다. 보전. 메꾼다. 얼마만큼을? 지급한 금액이요. 부족한 금액이요. 부족한 금액을 뭐 한다? 보전하여야 한다. 그죠? 이렇게 딱 15일하고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무보정. 그죠? 무보정이 뭐야? 무보정이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아셨죠? 보정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무보정 상치. 그 다음에 자 설명이죠. 설명을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교부를 하지 않으면 제재받죠. 미설명 미교부는 언제 설명과 교부는 언제 할까요? 중개 시,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시. 같은 말로 거래계약 체결 시입니다. 이것도 자주 바뀌잖아요.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 체결 시라고 나와야 될 게 뭐 중개계약 체결 시라든지 뭐 바뀌니까요. 무보정 상치하고 딱 이렇게. 요거 뭡니까 제재? 배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기억하십니까? 뭐 있어요? 무슨 손해? 무슨 사내? 표문사내 등반할 때, 그죠? 개 이 손을 잡아요. 개이 말고요. 개 이 손을 잡아요. 아시죠? 자꾸.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뭐였죠? 50만 원. 두 번째 줄이 30만 원. 마지막 줄이 10만 원? 20만 원 아셨죠? 예. 자, 백과 기억하시겠죠? 예. 여기 상치는 동시에 뭐가 되죠?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뭐 있어요? 누가 결정했어? 정상이. 그렇지. 아셨죠? 그거 사무소 내겠습니다. 이 요소인데. 여기까지. 이게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딱 정리하시고. 그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돼요. 제가 여기서까지 오는데 사이사이에 몇 개가 미쳐놨어요. 대답이. 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달달달 기억하실 건 없어요. 근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툭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돼야 공부가 된 거거든요. 달달달 위협 필요는 없죠. 그랬다가 뭐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자꾸 까먹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금지를 하겠습니다. 금지. 오늘 갑니다. 금지행위입니다. 자 역시 질문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볼까요? 그죠? 우리가 개공 등이냐, 개공 소공이냐, 개공에게만 주어지는 의문지 구분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금지하고 비밀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가 될까요? 등록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상치는 동시에 뭐더라?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6월에 업무 정지를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 위반으로 업무 정지 3월에 처분을 받았다.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예, 6월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6월이라 하더라도 기준이 6개월이지만 어떻게?
예,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문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개업금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기준이 틀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건데 정확한 표현인데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틀렸다라는 말은 기준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 얼마라고? 6개월이에요. 그죠? 업무정지 기준이 어디 있죠?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조금 다 스케줄 나오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6개월짜리고 그리고 형벌을 병과할 수 있죠. 형벌의 종류가 뭐 있어요? 1대1, 3대3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1대1에 해당되는 거, 3대3에 해당되는 종류를 기억해야 되죠. 그게. 예, 그래서 금지는 종류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다음 중 금지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물어요. 그래서 1대1에 해당되는 거하고 3대3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묻거든요. 뭐 있어요? 매무복구 해가지고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관직상투 해서 4개가 있고 이걸 구분하는 게 일단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등이라고 할 때 이거 누구 행위가 됩니까? 개공 행위를 본다 그랬고 요거 일단 소공이 나와요. 소공 딱 그러면요. 자격 정지와 함께 뭐다? 형벌을 병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도 없이 형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인 행위가 행정 형벌에 해당되게 되면 적용되는 조항이 있죠. 뭐죠? 50조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누구한테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맞죠?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여기서 이제 안 헷갈려야 돼요. 과실이라 나와야 되는데 무과실로 대답하고 아니 모른다는 거거든. 템포를 쉬어요. 한 템포 쉬고 똑바로 대답해요. 아셨죠? 다시 미스 안 하게. 양벌 규정에 의해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벌금은 과실 무과실? 과실이죠. 즉 잘못하면이죠. 그럼 잘못 없으면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실 책임이니까 남 대신받는 게 아니죠. 구상권 행사한다 안 한다? 구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받겠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 하더라도 이건 자신 행위로 아니면 타인 행위로 타인 행위니까 결계 사유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이어지더라도 절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3개. 그리고 양벌 규정에는 면책 사유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개공이 고용인에게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리고 케이스 그냥 그대로 딱 기억하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개공 갑이 있고 그다음에 소공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 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이스는 그냥 바꾸면 되니까 요 금지 가운데 하나씩 집으면 바꾸면 돼요. 자, 거짓된 은행은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죠. 금지는 제재가 뭘까요?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주어지는 제재는 뭘까요? 첫 번째, 과실 책임이죠.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이거 과실 무과실? 과실입니다.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공은요. 무과실 책임으로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거 뭐라고? 무과실 책임이죠. 요거. 그 다음에 소공은 자, 몇 대 몇입니까? 1대1입니다. 그러면 개공갑은 동 해당 조에 규정된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의 뭐다? 벌금형이라는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맞죠? 그리고 소공은 어떤 제재를 자격 정지 처분 대상이 되고
이건요 상치 나아가서 업무 정지 유언을 명할 수 있다. 딱 이 케이스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물어요. 그대로 소속 공유사가 어떤 위반했는데 개공과 소공에 대한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거짓 대신에 만약에 투기가 들어갔다. 그럼 얼마 바꾸죠? 3대 3으로 바꾸고 이거는 3천만 원 이하로 바꾸면 돼요. 똑같아요. 바뀔 건 이거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만일에 소공이 아니라 중개보조원 을이었다면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다음에 1대1 행정처분 있고 없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빼고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종류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나씩 체킹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